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근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볼 테니까 노트를 펼쳐주세요.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방법으로는 1번 말 그대로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있어요. 의 두 근을 우리는 알파, 베타라 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는 얘기인데 두 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는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1차 식인 인수. 다시 말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최고차항 a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있고요. x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근이란 얘기는 x에다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를 꼭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베타가 근이라는 얘기도 똑같아요.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근의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같다라는 항등식이 돼서요. 좌변과 우변이 동류항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전개를 해줍니다. x의 제곱 여기 중괄호를 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중괄호 앞에 있는 a를 괄호 안에 있는 세 개의 항이 모두 곱해줍니다. 그러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모든 x에 대해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류항끼리 비교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 a는 똑같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1차 항의 개수도 같아야 돼요. 1차 항의 개수가 좌변에서는 b고요. 우변에서는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도 같아야 됩니다. 상수항은 좌변은 c인데 우변은 a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차식의 개수 b 이퀄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또 하나가 상수항 있죠. c는 a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식을 첫 번째는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식은 양변을 a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를 근과 근 알파 베타와
그 다음에 계수 ABC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2번. 이번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해 공식. 자, 우리가 이제 앞에 따른해서 근해 공식을 유도하고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의 0은 근해 공식에 의해서 x 이퀄 여기서 이제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니에요.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이때 두 근을 가져요. 모든 2차 방정식은 두 근을 갖고 두 근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근 b의 제곱 선생님이 반대로 썼네요.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맞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여기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알파는 플러스인 경우로 하면 될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놓고요. 네,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두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모가 같죠. 자, 그러니까 분모를 통분해서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여기서 분모에서 루트 안에 루트가 지워집니다. 하나는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소거되고요. 남는 것은 마이너스 2a분의 2b가 돼서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 자, 결과 같죠? 두 근의 합을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도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합차 공식이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합차 공식. 자, 그래서 먼저 알파를 써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이번엔 베타입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러면 합차 공식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분모는 자, 2a의 제곱을 한꺼번에 쓰고요. 자, 이퀄 하고 4a의 제곱이 되겠죠. 분모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이 되겠고 풀마니까 마이너스하고 루트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분자에서 가루를 풀어주면 b의 제곱이 소거돼요. 그리고 나서 4a의 제곱분의 4ac가 되고요. 분모 문제 약분하니까 a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같아. 결과는 같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봤죠. 자, 그 중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요 교재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설명이 돼 있어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근의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근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두근 합, 두근의 곱을 계산하면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요.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이에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자, 요 보기를 볼까요? 여기 2차 방정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a분의 b. 자, 요거 뭔가 좀 오류가 있지 않나요? 뭐가 빠지지 않았어? 이거 좀 봐줄래?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인 건 맞는데 요거 교재는 어떻게 돼 있어?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렇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요 파일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써보세요. 자, 1번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번 써볼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분의 5니까 그냥 5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먼저 하자. 3번 여기서는 x의 개수가 0입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0이죠. 0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 2번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2번에서는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네. 1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4번도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 예제 1번을 볼게요. 활용 문제인데요. 일단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입니다.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든가 아니 근의 공식이 아니라 곱셈 공식을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외웠을 거야.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 식을 아마 암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두근의 곱 7 그래서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통분하잖아요. 그죠? 통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원래는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7이어서 마이너스 7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문제 2번을 보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2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2분의 8이니까 4가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먼저 써놓고 자 1번을 먼저 구해보세요. 1번 1번은 공통항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남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4 곱하기 2분의 1, 즉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통분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식을 변형했었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모 알파 베타는 4예요.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니까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자, 하나씩 하게 되면 여백이 좀 좁아서 이 아래다 쓸게요. 각각을 써주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그죠? 16분의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3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자. 3번은 이거를 전개하면 됩니다. 두 1차식의 곱을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2로 묶어주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곱하기는 4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퀄 하고요. 알파 베타는 4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고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9가 되겠고요. 4번은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이것도 이제 공식이죠. 자, 먼저 이걸 공식을 쭉 나열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 세제곱에서 빼기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곱셈 공식은 변형된 것까지 다 외워놔야 됩니다. 자, 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는 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8분의 1 마이너스 6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8분의 47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원을 볼게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최고차의 개수를 모를 때는 a라고 쓰면 되는 거야. 현재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근의 정의에 의해서 x-알파 곱하기 x-베타 이퀄 0으로 나타내겠죠. 근의 정의입니다. 알파가 근이란 얘기는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고 베타가 근이란 얘기는 x-베타를 근으로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전개해 볼까요?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됩니다. 그럼 근과 계수 관계 똑같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의 개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상수항은 알파 베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 만약에
두 수를 주어지면 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근을 두 수 마이너스 2와 3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퀄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 생략, 그리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3은 6 이퀄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마이너스 x입니다. 맞아요. 자, 잘 봤어. 그래서 뭐 이 공식을 외워도 되는데 그냥 근의 정의를 가지고 전개해 주는 게 더 좋아요.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기를 보면 두 수 1 마이너스 루트 3과 1 플러스 루트 3을 근으로 갖는데요. 그리고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2가 되겠고 두 근의 곱은 이게 켤레수입니다. 보통 켤레수는 복소수에서 정의돼요. 그런데 무리수도 복소수의 성질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무리수일 때도 켤레수 합차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2,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는 0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3번을 보자.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워보자. 자, 그러면 1번을 볼게요. 1번. 자, 이거를 원래는 근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x-2 루트 5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근의 정의로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전개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하고요, 마이너스 루트 5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을 공식을 외워서 해도 되고 근의 정의에 의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까요? 자, 얘는 켤레 복소수입니다. 6 플러스 4i, 6 마이너스 4i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i 곱하기 x 마이너스 6 플러스 4i 곱이 0인 2차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하고 계산하게 되면 복소수 허수 부분이 소거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켤레 수이기 때문에 6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36 더하기 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가 됩니다. 이퀄 제로.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2차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1 쿨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럴 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개수가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면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알파 근과 개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3과 마이너스 11이 되죠.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3과 마이너스 1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두근의 합 마이너스 8, 두근의 곱 마이너스 33.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3 이퀄 0 이라고 만들 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로 냅니다, 주로. 자, 연습해보자. 문제 4번. 자, 2차 방정식 있습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금방 먼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죠. 자, 두근의 합은 5이고요. 두근의 곱은 3이에요. 그런 다음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x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이퀄 0이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x의 개수만 분모를 통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이퀄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그대로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3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3분의 5x 플러스 3분의 1 이퀄 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도 볼까요?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x 플러스 그 다음에 상수항 곱이죠.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알파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하면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x. 자, 상수항은 전개하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5니까 5 더하기 2는 7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3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5 3 더하기 5 더하기 1 그래서 9가 됩니다. 이퀄 0이 돼요. 자, 이번에 문제 해결하기를 한번 볼게요. 가은이와 현빈이가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 ab는 실수 조건입니다. 근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은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2 플러스 i, 2 마이너스 i를 얻었고 현빈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래서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얻었대요. 자, 그러면 일단 가은이가 구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칸이 좁아서 그냥 바로 쓸게.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현빈이가 구한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써볼게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가은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x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빈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2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남는 것만 다 써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방정식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근을 바르게 구해보자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건데 x의 개수가 짝수면, 자, 두 번째 근의 공식, 자, x 이퀄 1분해가 되는 거죠. 1분해 1 풀마 루트 b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ac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1 풀마 마이너스 4인데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2i가 되는 거예요. 두 근을 구하세요 하면은 따라서 한 근은 1 플러스 2i가 되겠고요.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생각톡인데요. 2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이제 2차식은 반드시 인수분해 가능해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실수가 영어로 리얼 넘버잖아요. 진짜 수체계입니다. 그죠? 완벽한 수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실수의 완비성은 길이에만 해당됩니다. 모든 길이를 실수로 표현할 수 있다의 완비성이에요. 하지만 이런 실수는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방정식의 근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x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x의 제곱 플러스 1을 실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수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허수 단위까지, 범위까지 가면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라고 해서 인수분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할 때 실수 범위인지 복소수 범위인지를 원래는 제시해줘요, 문제에서. 근데 제시를 안 해줬어. 그러면 무조건 실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소수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알파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차 방정식의 최고차의 개수 a로다가 묶어줘요. 자, 여기서 보세요. 묶어주면 x의 개수가 a분의 b, 상수항이 a분의 c인데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a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분의 c는 알파 베타라고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분의 b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a분의 c 대신에 알파 베타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근이니까 당연히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안 풀어요. 뭐냐면 근의 정의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여기서 맨 처음 단계에서 이 조건이 있죠.
2차 방정식에 두 근 알파 베타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푸는 겁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근의 정의에 의해서 알파를 근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a고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또 베타를 근으로 간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근의 정의에 의해서 두 식은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진 않아요. 자, 일단은 결론은 2차식의 인수분해인데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는 최고차항 개수는 a니까 a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합니다. 자, 여기서 예제 3번을 볼게요. 이렇게 보통 주어져요. 2차 방정식이 있으면 어느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보통은 그래요. 근데 복소수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복소수 범위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하면 3 풀마 i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 근이 하나는 3 플러스 i, 다른 하나는 3 마이너스 i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자, 한 번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i 곱하기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괄호 앞에 마이너스를 분배의 법칙 하게 되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을 보자. 자, 여기서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1번 같은 경우는 근의 공식을 쓰는 것보다 합차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편리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값은 x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 되잖아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편리하고요. 자, 2번을 보자. 2번은 합차 공식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뭐 근의 공식으로 해도 좀 더 정확하고요. 아니면 x의 제곱 마이너스를 쓴 다음에 루트 5i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x 플러스 루트 5i 한 번, x 마이너스 루트 5i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뭐 이럴 땐 당연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주어졌겠죠.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는 x의 개수가 짝수네요. 자, 그럼 편리한 두 번째 방법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1분의 생략하고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2의 제곱 4 플러스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13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은 x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3이고요. 곱하기 하나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3이 되겠지요. 자, 이걸 이제 풀 써주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13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4번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그죠? 안 되는 걸 주어줄 겁니다.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나요? 2, 1, 3,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뭐야? 인수분해가 되네요. 아, 아니구나. 선생님 잘못 봤습니다. 6 더하기 3은 9죠. 잘못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하자. 자, 그러면 x는, 자, 여기도 x의 개수가 작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식 2a a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 풀마 루트 16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구 18. 아, 이제 드디어 허수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2분의 4 풀마 루트 2 i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분모 2로 약분을 하게 되면 2 풀마 2분의 루트 2 i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i 하나 써주고요. 곱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i 이렇게 곱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소가로 앞에 있는 부호를 곱해주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i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루트 2 i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수학 역량 플러스 읽기 자료인데요. 이건 우리한테 많이 편리한, 알고 있으면 계산에 편리한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의 허근과 켤레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이 얼마인지 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켤레 복소 수인 경우예요. 한 근이 켤레수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 조건이어야 돼요. 반드시. 요거는 요 내용을 아는 것 못지않게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모두 실수요 조건입니다. 실수. 그러니까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 한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 한해서. 근데 이와 매우 유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저번에도 복소수와 무리수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죠. 여기서 2차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a, b, c는 유리수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 2차 방정식의 근이 x 이퀄 예를 들어 가지고
루트 안의 수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 뭐 3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면 이 3 마이너스 루트 2의 켤레수, 즉 x 이퀄 3 플러스 루트 2도 근이 된다. 자, 이것도 성립하는데 이 증명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할 내용 증명 방법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거 성립하면 안 돼요. 성립하지 않아요. 똑같이 이번에는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입니다. 한 근이 p 플러스 i, qi, 이때 p 플러스 qi도 실수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허수분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실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밑줄 쳐놔요. 여기서는 뭐냐면 빨간색으로다가 여기서 A, B는 실수, 그리고 별표. 이 조건을 제일 먼저 찾아야지 돼. 그리고 PQ는 실수, 이것도 별표. 간혹가다 이 조건을 빼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아니야. 근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이거를 이제 찾는 방법이, 그러면 켤레 복소수인 P-QI도 방정식의 근이 돼요. 근데 이 증명은 굉장히 쉬워요. 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뭐냐면 여기 2차 방정식이 x에다가 p 플러스 qi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전개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타내는데 그 값이 0이잖아. 그러면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자, 여기서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데 그냥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메모 좀 해주세요. 복소수의 같은 뜻이에요. 상등에 의해서.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상등에 의해서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 돼요.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요거 보면 0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equal 0 플러스 0i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부도 0이고 허수부도 0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 플러스 ap 플러스 b는 0이 되겠고 2pq 플러스 aq는 0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용할 건데요. 그러면 p-qi도 근이 되려면 x 대신에 이번에는 p-qi를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q는 0이 아니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p-qi를 대입하면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이거보다 이 아래식을 만드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증명하면 좀 편하냐면 1번과 2번 식을 얻어낸 다음에 이번에는 x에다가 p-qi를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보자. 왼쪽에다 좀 써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a p-qi 켤레수, 그 다음에 플러스 x에다가도 대입해야 되겠죠. 자, p-qi의 제곱 플러스 a p-qi,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거를 전개해 주는 거예요. 전개해 주면 부호만 바뀌고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p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의 제곱 플러스 ap 플러스 b 하고 가운데 보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리고 2pq 플러스 aq가 나옵니다. 이렇게 i.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두 개의 식이 0이 된다는 거를 보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이 모두 0이 되니까 얘도 0이고 아래 것도 0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은 항상 0이 되네요. 그죠? x에다가 p-qi를 대입했더니 0이 됐어. 근이란 얘기죠. 따라서 p-qi는 근,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메모를 해두세요. 이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해요. 앞에서 설명했던 유리수 조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켤레 복소수가 근이 됨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p 플러스 qi를 하고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하면, 자, 알파는 p 플러스 qi라고 알고 베타는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죠. 그죠? 두 근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값은 x의 계수 마이너스 a니까, 그죠? 자, 이 식에서 베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항에서. 그러면 베타도 우리가 구한 거죠. 그러면 두 근의 곱에서 베타를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b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도 원래는 b인데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b 플러스 0i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실수부와 호수부가 같아야 되잖아요. 실수부, 자, 실수부는 b고요. 그 다음에 호수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호수부는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실수부는 b고 호수부는 0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0이 돼야 됩니다. q는 0이 아니므로 a는 마이너스 2p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대입하면 b의 값이 베타의 값이 p-qi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어. 오케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선생님이 이제 왼쪽에 적어준 직접 p-qi를 대입하면 0이 되더라. 이 방법만 알면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얼마나 편한지 한번 보자. 여기 활동이 있는데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한 근이 3 플러스 7i래.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실수 조건이어야 돼요. 계수가 실수이고 별표해놔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켤레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 조건인 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실수 조건이 없으면. 그 다음은 쉽죠. 왜냐하면 한 근 알파가 3 플러스 7i면 두 번째 근 베타는 3 마이너스 7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합 3 플러스 7i 플러스 3 마이너스 7i가 돼서 6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곱입니다. 3 플러스 7i 곱하기 3 마이너스 7i 그러면 9 플러스 49가 됩니다.
58이 되겠죠? 결국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8 이퀄 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